지난달 28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제10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배우 장나라가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저축과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 표창을 받았습니다. 장나라는 데뷔 이후 200억 원 이상을 기부하고 지역사회 소외 아동 지원 등으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장나라는 2000년대 초반 가요계뿐만 아니라 드라마, 예능, 광고에서 대한민국의 장나라 신드롬을 일으키며 한국을 넘어 중화권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멀티 엔터테이너였으며 이후에는 주로 연기자로서 현재까지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나라는 고등학교에 다니던 90년대 후반부터 여러 회사의 오디션을 전전하던 중 SM 엔터테인먼트의 제휴회사인 퓨어 엔터테인먼트에 발탁되어 연습생 생활을 했습니다. 1998년 KBS의 청소년 드라마 신세대 보고 어른들은 몰라요를 통해 배우로서 데뷔를 했습니다. 2001년 5월 2일 1집 눈물의 얼굴을 묻는다로 가수로도 데뷔합니다. 이후에 밝은 컨셉으로 음반과 드라마를 성공시킨 것과 달리 섹시 보이시한 컨셉의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의 R&B 발라드라 방송에서 데뷔곡 이야기만 하면 본인이 매우 쑥스러워합니다. 하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던 찰나 MBC 음악 캠프 순위 소개 VJ를 하던 모습을 뉴 논스톱의 김민식 PD가 보고 전격적으로 시트콤의 주연으로 캐스팅하게 됩니다. 스태프들을 다 모아놓고 대본을 읽어보라고 시켰더니 자연스럽게 잘해서 바로 투입되었는데 장나라 본인 말로는 데뷔 앨범이 반응이 없어 거의 접을 시점에 캐스팅되었다고 지금도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장나라는 2001년 이후 가요대상과 연기대상에서 신인상을 휩쓸었으며 다음 해인 2002년에는 지상파 드라마 주연을 맡아 40%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지상파 가요대상을 2회 수상했으며 예능 MC로 활약하며 연예대상에서도 상을 휩쓸고 광고계에서도 가장 높은 모델료로 활약하는 등 신드롬급의 인기를 구가했습니다. 2002년은 월드컵과 장나라의 해로 부를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이후에는 드라마를 꾸준히 촬영하며 2024년에는 SBS 연기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한국에서 가요대상과 연기대상을 모두 수상한 사람은 장나라가 유일합니다. 가수로 데뷔했지만 오히려 뉴 논스톱에 출연하면서 비로소 본인의 매력인 귀여움과 어리버리 컨셉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고 당시 구리구리 캐릭터인 양동근과 러브라인을 형성하며 구리버리 커플이라 불렸습니다. 극중 양동근이 입대하고 장나라가 펑펑 우는 회차가 대한민국 시트콤 역사상 최고 시청률인 39.3%를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장나라의 성공으로 인해 이후 해체되는 1세대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연기 겸업이 촉발되었습니다. 현 시점에 아이돌들이 가는 루트를 개척한 셈이죠. 특히나 여자 연예인으로서는 성공한 멀티 엔터테이너의 선두주자였습니다. 시트콤의 성공에 탄력을 받아 후속곡 900위 차트 정상을 차지했고 3속곡 4월 이야기 역시 장나라의 인기만으로 레전드 가수들을 누르고 1위를 차지하며 1집 앨범이 대성공을 기록합니다. 이때 지성과 함께 음악 캠프의 진행을 맡기도 했습니다. 장나라는 2025년 금년 기준 44세이며 동안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연예인입니다. 단순히 외모만 어린 게 아니라 목소리 톤까지 어린아이 같은 톤이라 사기적인 동안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몇몇 드라마에서는 배역에 비해 목소리가 너무 어린애 같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살려 2011년 방영된 드라마 동안미녀의 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되었으며 한동안 동안미녀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슈가맨 2 출연 당시 장나라는 37세였는데 박나래가 장나라에게 언니라고 하자 객석에서든 MC들이든 뭐 누가 누구 보고 언니라고?
라며 술렁대거나 20대 방청객이 인터뷰. 당시 장나라에게 별 생각 없이 언니라고 했다가 언니 맞나? 라며 당황하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장나라는 애나 어른 할 거 없이 다 좋아하는 국민적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뉴 논스톱과 1집의 성공 후에 완전한 원탑으로 자리를 굳히게 되는데 바로 장혁과 출연한 SBS 미니시리즈 명랑소녀 성공기. 주인공인 명랑소녀 차양순 역으로 출연하여 드라마가 시청률 44.6%까지 기록하며 인기에 끝까지 질주합니다. 초반부터 장나라, 장혁의 인기만으로 경쟁작들을 제치고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죠. 느려 터진 충청도 사투리를 본격적으로 애교로 만들어준 드라마. 중장년층에게까지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명실상부한 장나라의 대표작이 되었습니다. CF를 쓸어 담는 수준이 된 것도 이즈음입니다. 장나라의 광고를 종합한 장나라의 하루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냥 이 시기의 광고 모델이 장나라 한 명인 수준이었습니다. 소주도 장나라, 자동차도 장나라, 화장품도 장나라, 통신사도 장나라, 치킨도 장나라, 햄버거도 장나라, 우유도 장나라, 음료수도 장나라, 교복도 장나라, 과자도 장나라, 라면도 장나라, 카레도 장나라, 아이스크림도 장나라, 샴푸도 장나라, 의류도 장나라, 심지어 대선 광고의 KBS 로고송까지 그냥 한국 자체가 장나라 판이었습니다. 2002 피파 월드컵 한국과 일본이 열리던 시기에 월드컵도 이긴 장나라의 인기라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안정환 오빠 한 골만 하고 입술을 들이대는 이동. 통신사 광고는 배경도 없이 장나라의 얼굴 클로즈업으로만 분량을 채웠지만 엄청난 히트를 쳤습니다. 장나라가 광고에서 언급한 선수들이 골을 넣는다는 말도 안 되는 장나라. 징크스가 언론의 한쪽을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이 시기쯤 대한민국 남성의 절반이 장나라를 좋아한다는 설문조사까지 등장했는데 반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 드라마계에서 최고 출연료 대우를 받았었습니다. 톱 탤런트 출연료 치솟는다. 장나라 송승헌 등 1회에 1천만 원까지. 여세를 몰아 곧바로 MBC 월화 드라마 내 사랑 팥쥐에 출연합니다. 동시간대 경쟁 드라마는 그 유명한 야인시대였습니다. 당연히 시청률에서 밀렸지만 그래도 에버랜드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에 초화 캐스팅으로 화제성만큼은 최고였습니다. 요약하자면 김재원하고 김래원이 장나라 차지하려고 난리치는 내용입니다. 사실 당시 장나라는 바쁜 스케줄과 곧 발매될 2집 음반으로 인해 드라마 출연에 회의적이었으나 SM 측에서 2집 앨범을 드라마에 까는 조건을 제작사와 MBC 측에 내걸었고 이게 장나라를 붙잡기 위해 받아들여져서 드라마 내내 배경음악으로 발매 전인 2집 수록곡들이 깔려서 호기심을 유발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장나라 앨범 홍보 드라마라는 비아냥도 들었었죠. 여담으로 홍은희가 악역을 맡았는데 장나라가 결혼식 때 스윗드림으로 축가도 불러줬습니다. 뒤이어 2002년 10월 발표한 2집 앨범도 초대박. 타이틀 스위트 드림으로 1위를 기록. 후속곡 아마도 사랑이겠죠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앨범 수록곡들이 다 좋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후술할 영화 오 해피데이 촬영과 겹쳐 적극적인 프로모션에 제한이 있었으나 장나라라는 그 자체가 인기가 많았던 데다가 앨범 퀄리티도 준수해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집의 데이트로 2002년 연말 KBS, MBC 지상파 양사와 KMTV에서 가요대상을 수상했으며 각종 음악 시상식에서 여자 가수상을 휩쓸었습니다. 해를 넘겨 3속곡 스노맨까지 1위를 기록하고 1월 말 2집 활동 종료. 4월에는 명랑소녀 성공기로 백상예술대상 신인상도 수상했습니다. 훗날 방송에서 밝히길 한창 전성기를 누리던
2002년 당시 수입이 하루에 4억에서 5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후 그 당시 역대 여배우 최고 개런티 신기록을 세우며 화제가 된 영화 오해피데이로 관객과 평단의 혹평 세례를 직격탄으로 맞았습니다. 흥행은 150만 명 정도로 당시 기준 성공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완성도가 미흡했기 때문에 흥행과는 별개로 대중들은 실패작으로 취급하는 편이었습니다. 영화 자체가 개판이라 욕은 주연 배우인 장나라 혼자서 다 먹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팬들이 원하던 귀엽고 청순한 이미지가 아닌 심하게 망가지는 역으로 나와 그에 대한 불만도 많았으며 흥행은 했지만 장나라에게는 결국 독이 된 영화였습니다. 결국 득 본 건 욕쟁이 할머니 역의 김수미뿐. 이전까지 인자한 일용 엄니였던 김수미는 이 영화 후로 아예 욕설 전문 배우로 노선 변경 후 승승장구하였습니다. 그래도 극중 그날 이후라는 OST는 숨은 명곡으로 꼽힙니다. 오해피데이의 실패로 인해 최절정이었던 장나라의 인기가 조금씩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으며 이때의 실패 때문인지 장나라는 이후 영화보다는 드라마 출연에 집중하게 됩니다. 2003년 12월 연말 정규 3집 앨범을 발표해 영화에서의 부진을 말끔히 씻고 히트를 쳤습니다. 이전 앨범과 달리 장나라 밴드를 결성하여 라이브 위주의 공연을 이어갔죠. 더블 타이틀곡 기도, 그게 정말이니와 후속곡 나도 여자랍니다가 크게 사랑받게 됩니다. 지상파 컴백 무대에서 타이틀 3곡을 완창하며 탑스타로서의 위엄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3집 수록곡 중 7번 트랙 수록곡인 키키는 이례적으로 자우림의 김유나가 타 가수를 위해 작사, 작곡은 물론 편곡까지 해준 유일한 곡입니다. 당시 KBS를 통해 단독 콘서트가 중계되기도 했었고 당시만 해도 3집 앨범이 제대로 된 마지막 음반 활동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중국 활동 직전인 2004년 중반에는 MBC 주말 미니시리즈 사랑을 할 거야에 출연. KBS의 주말극과 8시 정각에 정면으로 붙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장나라가 출연한 것 중 팬들이 최악으로 꼽을 정도의 처참한 대본과 연출로 총체적 난국이었지만 방영 당시에는 나름 선방에서 연장 방송까지 했습니다. 중국 진출 전 장나라의 통산 기록은 드라마 타이틀롤로 시청률 40% 돌파, 최고 출연료를 받았으며 음반은 2002년 양대 지상파인 KBS, MBC의 가요대상 대상을 수상하고 영화 역시 당시 여배우 최고 개런티 기록을 경신하고 여기에 수십 개의 최고가 CF, 톱 가수들의 전쟁터 게릴라, 콘서트 관중 동원 god에 이은 역대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2004년 중순 장나라는 중국 진출을 결정하였습니다. 해피투게더에서 밝히길 원래는 중국 진출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지만 주호성이 중국에서 드라마 촬영을 권유해 잠시 촬영을 갔다가 OST 작업 및 싱글 앨범 발매, 제의까지 받게 되어 계속 눌러앉아 활동한 게 길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2002년 최고의 전성기를 보낸 후 중국 진출 전까지 2003년, 2004년 사이 2년의 시간 동안 국내 인기가 조금씩 하락세를 타고 있었기에 중국 진출을 통한 활동의 터닝 포인트를 마련하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2004년 중순부터 2011년까지는 중국에서의 전례 없는 성공으로 주로 중국에서만 활동했고 보통 공백기에 띄엄띄엄 한국에서 활동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뮤직비디오만 내고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후 중국 활동을 이미 시작한 2004년 12월 정규 4집 앨범을 발매. 중국에서 대작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타이틀곡 겨울이기로는 음악방송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MBC 생방송 음악 캠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후에 팬서비스 개념으로 앨범 발매를 하고 무려 2달이 지나서 후속곡 I Love School로 2주 음악방송에 출연했습니다.
또한 영화 B형 남자친구 삽입곡으로 쓰인 사랑하기 좋은 날까지 많은 인기를 누리며 가수로서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1집에서 3집까지의 컨셉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달달하고 잔잔한 노래가 앨범의 테마였으며 그동안 지적받은 비음이 이 앨범에서 크게 줄어들어 실력이 향상되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2005년에는 2월 중 2주 정도 활동을 제외하면 줄곧 중국 활동에 집중하다가 10월에 다시 한국에 돌아와 KBS 미니시리즈 웨딩에 주연으로 출연했습니다. 장나라는 낙차폭이 큰 감정 연기를 선보이며 극을 이끌어가는 캐릭터를 잘 소화해냈습니다. 장나라와 류시원 주연의 가을 동화로 유명한 오수연 작가의 작품으로 아시아 팬들의 이목이 쏠렸지만 진지한 극전개로 큰 성공은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웨딩 마취라 불리는 드라마의 마니아층을 형성했고 흥행과는 무관하게 작가님도 대만족이셨는지 드라마 종영후 오수연 작가가 장나라에게 예쁜 새날을 만들어줘서 고맙다 며 고급 보석 반지를 선물해 주었다고 합니다. 2007년에는 가수로 복귀해 싱글 안 행복해 선공개로 음원 차트에 진입하는 파괴력을 보였습니다. 정규 5집은 타이틀곡 사랑 부르기로 활동했죠. 그리고 2008년 아시아 전역에서 동시에 정규 6집 드림 오브 아시아를 발매했는데 이게 현재로서는 마지막 정규 앨범이 되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오케스트라와 같이 음악 작업을 하면서 많은 노력이 들어갔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못해 팬들에게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2009년 마음이의 오달균 감독이 연출한 독립영화 하늘과 바다에 출연했고 2003년부터 2011년 동안 미녀 출연 전까지 중국 활동에 집중하며 국위 선양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자랑스럽다 라는 반응보다는 비아냥이 많았고 대중도 언론도 관계자도 특히 중국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해외에서는 환호하고 국내에서는 장나라를 위축시키게 됩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도 감사패 한 장 주면서 장나라를 요긴하게 활용했고 외교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등 갖가지 국가 행사에 불려다니기만 하면서 소모적으로 이용만 될 뿐이었습니다. 언론과 국가에게 장나라는 돈 안 받는 대외적 선전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장르보다 국내 팬들에게 대중적으로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TV 드라마로 2011년에 무려 6년 만에 컴백. 최다니엘과 출연한 KBS 월화극 동안미녀에서 장나라는 34살이라는 나이와 이름을 속이고 디자이너로 취직한 노처녀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장나라의 얼굴이 정말로 최강동안인지라 캐릭터에 잘 어울렸다는 평이 대다수였습니다. 빡셌던 경쟁작들을 제치고 수도권 시청률 18%를 넘기며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연장 방영까지 돌입. 사실 그간 공백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 의문부호가 따라다녔는데 좋은 성적을 내면서 원톱으로서 괴력을 보여주며 스타성을 재입증했습니다. 2012년 1년 만에 복귀한 드라마는 학교 2013으로 주인공인 기간제 교사 정인재 역으로 출연했습니다. 2014년 MBC 드라마 운명처럼 널 사랑해의 주인공인 김미영 역으로 출연했습니다. 명랑소녀 성공기에 이어서 장혁과의 12년 만의 재회라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장나라 개인으로서는 2014년 한 해 동안 두 작품 운명처럼 널 사랑해와 미스터 백에서의 호연으로 MBC 연기대상에서 최우수 연기상, 인기상,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했습니다. 거기다 출연하는 드라마들이 최소 중박에서 최고 대박까지 기록하며 나름대로 좋은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다는 평을 얻었습니다. 2015년에는 KBS 월화극 너를 기억해에서
특수범죄수사팀 소속 경찰인 차지한 역을 맡았고 2016년에는 1월부터 방송된 MBC 수목 미니시리즈 한 번 더 해피엔딩에서 주인공 한미모로 출연했습니다. 2017년에는 KBS 금토 드라마 고백부부에서 1999년도로 돌아가 버리는 주인공 마진주로 출연합니다. 2018년 11월에 SBS 수목 드라마 황후의 품격에서 어느 날 갑자기 황후가 된 주인공 오선희 역을 맡았는데 방영 전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던 화제작이었고 막강한 경쟁작들을 뚫고 오랫동안 시청률 1위로 순항했습니다. 더불어 극중에서의 연기 변신이 대단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다만 드라마 자체가 너무 막장이었던지라 연기와는 별개로 장나라가 굳이 이런 드라마에 출연했어야 했나 하는 불만 섞인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2019년 VIP에서 백화점 VIP 전담팀 차장 나정선 역으로 변신했는데 이 작품으로 SBS 연기대상에서 프로듀서상을 수상했고 현재의 남편도 이 작품을 통해 만났습니다. 2020년 TVN 오마이 베이비에 2021년에는 고백부부 이후 4년 만에 KBS로 복귀해서 드라마 대박부동산에 출연해 극중 대박부동산의 사장이자 퇴마사인 홍지아 역으로 카리스마 담긴 연기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장나라는 한국 연예계 역사상 가요대상과 연기대상을 수상한 최초의 연예인입니다. 2024년에는 SBS 금토 드라마인 굿파트너에서 대정 로펌의 이혼 1팀 팀장인 차은경 역으로 출연하며 2024년 SBS 드라마 최고 시청률 17.7%를 기록하며 흥행했습니다. 그 덕분에 그해 2024 SBS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연예인 최초 가요대상과 연기대상을 모두 수상한 전무후무한 커리어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 가수로서도 대단한 활약을 펼쳐서 2003년 올해의 한국 가수상, 2005년 대륙 최고 인기 가수상, 아시아 최고 여자 가수상을 받았습니다. 대륙 최고 인기 가수상은 현지 가수와 모두 경쟁해서 받은 최고 인기 가수상입니다. 최고의 여성 연예인에게 붙는 천우라는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2001년 이후 드라마 연속 대박을 터뜨리면서 최고 여배우가 되었고 가수로서도 2002년에 지상파 올해의 가수상을 휩쓸었던 것을 중국에서도 재현해낸 것이었습니다. 드라마 찍으면 대체로 1위, 앨범 내면 엄청 팔렸습니다. 여러 차례의 자선 기부 등으로 중국에서의 이미지도 좋습니다. 2008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한 언론에서 실시한 중국을 대표하는 미인 10인 중 1위에 선정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2008 베이징 올림픽 그리고 그 주제가 베이징 환익린의 중화권 최고 스타들이 참여했는데 이 가운데 단 한 명의 외국인이 바로 장나라였습니다. 거대한 사회주의 국가가 단 한 명의 외국인을 초대한 것은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연초부터 시작된 한한령 때문에 한국인은 중국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나라는 중국 활동은 뜸해졌으며 현재는 한국에서 배우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한국 연예인들 중에서 중국 내 인지도는 탑인 배우가 장나라입니다. 감사합니다. 연예정보 24시의 에이나였습니다.